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문화의 이해 첫 시간이네요. 외국으로서의 한국 교육, 한국 문화의 이해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으로서 한국 교육 과정 안에 제4 영역으로서 한국 문화의 이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문화의 이해 아주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 수업이면서 더불어서 그렇지만 또 외국인들에게 어떠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월한 부분이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 놓게 된다면 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한국 문화의 이해를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 구성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제 한국인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서 또 외국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학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수준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놓느냐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외국인들에게 그 제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무심결에 한 말이지만 외국인들이 그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좀 더 쉽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저런 것까지 설명을 굳이 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이런 것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학습해 드리고 있는 일종의 교환이죠. 교환으로서의 어떠한 그 수준, 높이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라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 활용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되도록이면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학생 경우 너무 이게 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내가 이제 어떤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친다고 했을 때 한국 문화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 이름은 염형훈이고요. 여기 지금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에,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수업을 듣고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매 강의마다 끝나고 나서 수강 후기를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수강 후기는 아주 한 두세 문장 정도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수업을 듣고 느낌이 어땠는지 혹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수업 안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이 수업 후기를 통해서 건의를 하거나 혹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후기 이외에도 혹시 또 다른 문의사항이라든지 뭔가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제 연락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다음으로 이제 교과의 학습 목표가 있겠죠. 이 교과의 학습 목표를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작금의 시대라는 것이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지구촌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한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이제 한국 문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의 흐름과 특성, 그 다음에 한류의 각 분야별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이번 이 강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정신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외국으로서의 한국 교육에 필요한 그 문화적 의미들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문화 교육의 어떤 기본적 문화 요소들을 익히는 것에 목표를 두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번 교과 학습 목표가. 다음으로 교재 및 참고 문헌 주 교재는 이제 여기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임경순 선생님의 한국 문화의 이해를 주 교재로 하겠습니다. 외국어대 출판부에서 나왔죠.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유용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주로 하고 부교재로 제가 이제 그 박영선 선생님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론을 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 조항로 선생님의 책들을 이외에도 또 여러 책들을 같이 혼용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믹스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제가 간추려서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교재화해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니까 주 교재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구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교재가 좀 비싸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의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되실 부분들이고 매주 제가 텍스트는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제가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텍스트는 저기 그 토론방 후기 거기에 같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텍스트를 뽑아가지고 보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 및 참고문헌은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학습평가 방법이 있겠죠. 학습평가 방법은 이제 중간 30, 기말 30, 출석 20, 과제물 20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레포트로 대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포트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경우는 지필문답식으로 수업 중 다루었던 내용 중 5문항을 미리 알려준 후에 2~3문항을 서술에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필문답식이라 그러면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5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 중에서 한 2~3문항 정도를 내는 걸로 그렇게 기말고사를 출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어떤 학습과정 안에서 공지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죠. 그 다음에 출석이 20으로 되어 있죠. 그럼 출석 2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매주 수업을 듣고 난 후에 토론방에다가 후기를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럼 그 후기가 일종의 출결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 후기로. 그러니까 후기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안 한 걸로 저는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좀 지켜줄 룰은 좀 지키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약속합시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출석은 20점 만점에 한번 출석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점이 있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은 20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 과제물 역시 수업 시간 중에 따로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각 교육이 되겠죠.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감상문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는 제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아니면은 이제 이게 외국어로서 한국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쭉 들어본 후에 어떤 한 분야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야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방식도 지금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감상문 제출보다, 그러니까 여기 또 레포트가 두 개가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레포트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어떠한 전체의 어떠한 이게 이제 대학원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학부 수업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포트의 난이도도 약간 상향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외국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제가 추후에 과제물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관해서는 미리 수업 시간에 이제 공지를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즐겁게 한 학기 동안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라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문화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죠. 과거의 문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 현재의 문화의 의미라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세분화 정도에 따라서 다양성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평가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각 주차별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첫째 1강 이번 주에는 강의 안내를 지금 하고 있죠. 한 학기 동안 어떤 강의를 할 것이다 라에 대한 전반적 강의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개념과 그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첫 시간이고 하니까 길게는 하지 않을 거고요. 좀 더 간단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2강에서는 2강이 조금 다룰 내용들이 많은데요. 문화교육론을 좀 기본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어 교육 안에서의 문화교육론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문화의 특징과 전개, 앞서 이제 어떠한 1강에서 문화 전체의 개념과 관점에 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2강에서는 한국 문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그러한 특징들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어떠한 전개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 강의의 어떠한 특성이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 후에 한국 문화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 그 이후에 각각의 세분화되어 있는 문화의 각 분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제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은 제가
유튜브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한국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자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아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링크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전체 3시간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이론적 수업을 하는 형식을 취할 거고요. 향후에 이제 그 그러니까 수업 방향이요. 그다음에 1시간 정도는 문화 관련 동영상, 그러니까 그 주에 다루었던 문화 관련 되어 있는 동영상들을 시청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동영상들을 시청하는 것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문화의 이해도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3강에서는 한국의 언어와 한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다루게 될 거고요. 한국의 문학에 대한 또 전반적 이야기를 1시간 정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뭐 1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1시간을 꼭 채우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 언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각각의 이야기를 차츰 해보자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한국 문화 관련 동영상 역시 시청을 하게 될 거고요. 4번째로는 한국의 종교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사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강에서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한국의 언어가 어떠하느냐, 한국어라는 게 무엇이고 그 한국어로 표현되어 있는 문학이라는 게 어떠한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종교, 사상 이렇게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5강으로는 한국의 의식주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여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째에 이제 한국이와 그러니까 한국의 의식주 문화와 한국의 여가 관광 문화에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역시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6강으로는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례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거고요. 역시 3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7강에서는 한국의 성과 결혼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 교육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8강에는 이제 중간고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작성케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아마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강 정도에서 어떻게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를 제출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써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9강에서는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한 전반적 이야기들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3번째에도 한국문화 관련 동영상 시청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10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강부터 대중문화와 한국의 예술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제 10강까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강 정도까지로 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을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될 것은 11강에서 어떠한 한류의 의미, 그러니까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류의 의미를 첫 번째로 거시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한류,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 한류 뭐 그다음에 블랙핑크 뭐 이런 어떠한 한국의 아이돌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히트를 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12강에서는 드라마 한류와 영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왔고 지금 저희들도 그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원래 이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면대면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수업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어떠한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 형태이겠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비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죠. 뭐 킹덤을 비롯해 가지고 음, 얼마 전에는 그 승리호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다 그래 가지고 뭐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끈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드라마 한류가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어떠한 강점들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 안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와 과제들이라는 게 또 있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서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넷플릭스라는 게 어떤 한국의 문화적 자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떠한 그 거대 자본에 의해 가지고 문화 콘텐츠가 지금 일종의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상호 간의 어떠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그와 같은 컨텐츠의 유통 환경이 조성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 한류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 한류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한류의 어떤 긍정적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 측면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속성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에 어떠한 한류 발전에 있어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제 영화 한류 뭐 이제 얼마 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자체가 미국의 헐리우드 시장을 뚫고 그러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죠. 미국이 어떤 자국 문화, 특히 이제 자국 영화에 대한 우수성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수여하는 게 되는 게 바로 아카데미상인데 거기에 외국 그러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는 외국어가 주로 되어 있는 그런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겁니다. 12강에. 다음으로 13강에서는 음식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웹툰 한류. 를 또 다뤄보게 될 겁니다. 웹툰 한류도 상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웹툰,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게 한국이 만들어낸 어떤 독특한 어떠한 그 애니메이션의 한 방법이죠. 애니메이션의 한 방법으로서 웹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떠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4강에서는 14강과 15강은 한국문화재 답사 보고 원투로 제가 이제 일단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겁니다. 한국 문화의 이해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그 이론적인 측면들을 학습을 했을 거고요.
또한 한류를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의 현재의 모습들을 읽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강과 15강은 한국문화재 답사보고 원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될지는 14강과 15강에서 각각의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구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행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답사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라는 것은 이런 뭐 일종의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뭐 이를테면 문화재 하나를 직접 보고 와가지고 그 답사 물론 이제 한국 문화재 자체를 보고 답사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간혹 보시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인들 분들 중에서. 그럼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곳 주변의 어떠한 문화재들을 답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보고서, 답사 보고서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는 문화재 보고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답사 보고서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어떤 한류와 관련된 컨텐츠 영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강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말고사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13강까지 그 어떠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5문제 정도를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 후에 기말고사를 이제 어떻게 볼지는 제가 이것 역시 추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셔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기말고사를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왜 제가 다 문제 알려드릴 거니까 그 문제 받아보시고 그냥 이해하셔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바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일단 이번 학기 강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강의 좀 들어보시고 강의 이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강을 다 들으신 후에 수강 후기를 남기셔야 된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 알려드린 제 연락처로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1강의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1강의 두 번째 시간에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1강 전체를 마무리 짓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